하늘을 넘어 우주로 향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느리게 움직이는 배는 왠지 구시대적인 산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입고 있는 옷, 누군가 주문한 택배 하나까지 모두 여전히 배를 타고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비행기보다 느리지만 수백,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 그 존재는 여전히 세계 무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언제나 세계 곳곳을 잇는 조용한 기반이자 보이지 않는 동맥 같은 존재인 것이죠. 수에즈 운하가 생기기 전 과거 유럽인들은 향신료와 비단을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이 긴 항로는 늘 불안과 위험의 연속이었죠. 거친 바다와 해적,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선박은 종종 침몰했고 교역 물품이 모두 바다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선원들은 전염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목숨을 건 모험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 항로를 대신할 지름길은 없을까? 그 시작점이 바로 이집트의 수에즈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19세기에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명이 운하 건설을 시도했고 실제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기술력, 환경 등 수많은 변수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바닷길은 끝내 열리지 못했죠. 수에즈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예로부터 이 지역을 장악한 세력들은 항상 운하 건설에 대한 야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식민지를 놓고 패권을 다투던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 건설에 뛰어듭니다. 당시 프랑스는 중동과 인도를 잇는 새로운 무역로를 통해 유럽 내 입지를 강화하려 했고 이집트와 협력하여 1859년부터 운하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집트 노동자 수만 명이 강제 동원되었고 고된 노동과 질병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위에 수에즈 운하는 1869년 완공됩니다. 영국은 이를 꾸준하게 견제했었지만 결국 프랑스의 손으로 운하가 완공되었고 프랑스는 곧장 지분을 매입하고 운하 경영에 개입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막상 운하가 개통되자 진짜 이익은 프랑스가 아닌 영국에게 돌아갑니다. 당시 영국은 자국과 식민지 인도를 연결하는 항로가 필요했는데 수에즈 운하 개통으로 인해 이동거리를 크게 단축시켰거든요. 이를 통해 영국은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은 좋은 건 꼭 가져야 했다는 것을요. 수에즈에 욕심이 생긴 영국은 끊임없이 이집트 내정에 개입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1879년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무력을 투입, 이집트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운하를 지키는 명목으로 주둔한 군대는 수십 년간 이집트 땅을 떠나지 않았고 이는 이집트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과 분노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00년대 중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에즈 운하 근처에 군대를 남겨둡니다.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모욕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이집트인들도 참지 않았습니다. 이 오랜 지배의 흐름을 끊어낼 인물이 한 명 나타났거든요. 바로 이집트의 젊은 장교 가말 압델 나세르였습니다. 그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정권을 잡은 후 그는 그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하에 있던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이제서야 이집트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집트의 손에 들어온 수에즈 운하에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못마땅하게 여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제2차 중동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전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영, 프, 이 연합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며 철군을 요구했거든요. 이렇게 강대국이 갑작스럽게 개입하자 서방의 연합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수에즈 운하는 결국 이집트의 손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쟁의 승패보다 중요한 건 운하를 둘러싼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었죠. 결국 지정학적 힘은 앞으로 현대 해상물류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수에즈 운하는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글로벌 상품 교역량의 1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이 운하를 통해 교역을 이어가고 있죠. 수에즈는 오늘도 세계 무역을 이어주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핵심 동맥입니다. 그야말로 단일 수로로 세계 경제의 심장을 연결하는 수로의 실핏줄인 셈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실감케 한 사건이 에버기븐호 사고였습니다. 2021년 거대한 화물선 에버기븐호가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으면서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저 하나의 길이 막혔을 뿐인데 전 세계가 멈춰버렸거든요. 이 사건으로 하루 평균 400척 이상의 선박이 지연됐고 매일 약 90억 달러 규모의 상품 운송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는 시간당 약 4억 달러의 손실로 추산되는데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 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등을 이유로 선박회사 측에 9억 1,6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한화로 약 1조 3천억이나 되는 큰 돈이죠. 단 6일간의 정체로 이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니 이것만 봐도 수에즈 운하가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사건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유럽 물류 일정이 일시 중단됐고 일부 부품 조달이 늦어지며 생산에 영향을 줬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석유 및 천연가스 운송도 지연되며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죠. 이처럼 수에즈 운하의 마비는 전 세계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는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수에즈 운하는 자존심이자 상처이며 생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이 수에즈 운하를 공짜로 이용해야 한다고 글을 올리자 이집트 사회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성명이 나오기도 전 언론인, 방송인, 시민들까지 분노를 터뜨렸죠. 이집트의 언론인 라미스 엘 하디디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운하가 개통되던 1869년 당신들은 남북전쟁을 막 끝냈고 노예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철도조차 제대로 없었다 라고 말하며 미국이 운하 건설과 무관하다는 점을 짚고 이집트의 역사적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에즈 운하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통제에서 벗어나 얻어낸 민족적 성공의 상징이자 강제동원과 희생이 남긴 집단적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집트의 자부심에 또 하나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멘의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공격입니다. 2024년 9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 홍해 및 수에즈 운하를 지니는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해운회사들은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먼 길을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이집트의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은 수입의 50에서 60% 이상을 잃었고 지난 78개월 동안 6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라고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만큼 이 같은 손실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면서 수에즈 운하에는 다시 적색 경보가 켜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하 수익의 급감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기록적인 부채에 시달리는 이집트 경제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집트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이집트는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새로운 외교 노선을 모색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에즈 운하의 위기는 단지 항로의 위기가 아니라 이집트가 국제 정치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수에즈는 단지 물류의 길이 아니라 국익과 외교, 정체성의 흐름이 교차하는 정치적 무대이기도 한 셈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미래는 단순히 해운로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가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전략 자산으로서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수에즈 운하를 비롯한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조용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항만을 개발하고 있고 이집트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외교를 맺은 두 나라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협력이 활성화되었고 2024년 5월에는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베이징에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다수의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중국의 자금으로 교통, 에너지 및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연합은 이집트의 섬유 종합도시 건설을 제안하기도 하고 가자지구 문제 등 국제 현안도 논의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기존 동맹국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으며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한 해상 통로의 자유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 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역시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중국의 해상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집트를 중동 정세의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엔 바이든 행정부가 이집트에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군사 원조를 넘어 가자 전쟁 휴전 협상에서 이집트가 중재자로 나선 것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보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러한 지원은 이집트의 안보 역량 강화를 넘어 수에즈 운하라는 국제 물류의 핵심 인프라가 정치적 충돌이나 무력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적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수에즈 운하는 전략적으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에즈 운하는 단순한 운하를 넘어 21세기형 지정학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송, 글로벌 공급망, 군사 전략, 외교적 협상에 이르기까지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각국의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각국은 교역품에 대한 운송 비용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해상 물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해상 운송로는 국제 정세와 연관지어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유들 이외에도 아주 근본적인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북극을 꽉꽉 채우고 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는 북극을 통한 선박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그동안 독보적이었던 수에즈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극 항로는 여전히 계절적 제약과 환경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바로 대체되긴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은 수에즈 운하의 안정된 항로로서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죠. 결국 수에즈 운하의 미래는 단순히 이집트 하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경로의 안정을 주시하고 있고 그 유지와 확장은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이자 공동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만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처럼 실체가 있으며 물리적이고 오래된 인프라가 세계를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수에즈 운하는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세계가 연결되는 문, 국가와 자본이 흘러가는 시장,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길목입니다. 이 바닷길 하나가 멈추면 세계의 흐름도 함께 멈춥니다. 수에즈 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지금도 살아 숨쉬는 국제정치의 심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